네, 3주차 부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루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스트 김민혜입니다. 지난주에 그 학습 성격 유형에 관한 라이브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아이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또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할까 생각을 해 보고 리더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아직 리더와 이야기 나누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에라도 꼭 고민해 보시고 상의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디넵 코스의 중간 지점에 다가가고 있어요. 디넵 프로그램 과정에 어느 정도 적응되고 계신가요? 벌써 습관이 되고 있는 리더와 구루님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왜 아직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지?' 하고 조바심 나는 구루님도 계실 거예요. 좀 전에 박지영 구루님이 솔직한 심정을 인증글에 써 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고요. '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근데 조금 속도하고 무게를 조절하면서 그렇지만 아예 멈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멈춰 버리면 다시 출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는 걸요. 근데 내 자식이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꾸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인증을 못하고 계신 구루님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인증을 시작해 주셔도 되고요. 며칠간 인증을 못하셨던 구루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하루의 감사함이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부터 참 많은데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구루님들 기다리면서 강인성 구루님하고 잠시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무섭게 비가 내리는 밤에 안전하게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 맞네. 왜 그 감사함조차 나는 느끼지 못하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고 불만의 마음만 갖고 있었나.' 순간 반성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 주차 부모 라이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려야겠죠?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재훈 부대표님의 미니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 인생 강연이에요."라고 하신 만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강 끝나면 구루님들과 소감도 좀 나눠 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4 주차 구루 미션 안내해 드리고요. 그림책 읽어 드리고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오늘 특강 전에 미리 보고 오시라고 그 링크를 드린 영상이 있었죠. 사이먼 사이넥의 영상이었는데요. 다들 보고 오신 거죠? 네, 박지영 구루님이 영상 보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구루님들 그 영상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저는 지금 왜 스몰 빅 클래스에서 부모 라이브 호스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 반 근데 굉장히 잘 해내고 싶은 마음과 설레임 반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있었고요. 사실 아직 매주 너무 떨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루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요. 늘 구루님들께 오늘 강인선 구루님께 배운 것처럼 배워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짧은 경험이나 그런 것들로 구루님들께 위로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원래 좀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더 좋아했어요.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는 정말 잘했어요. 반면에 뭐 비판적 사고 같은 거 "왜?" 라는 질문은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열심히 뭐든 하다 보면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라는 본질에 대한 물음이나 목적 없이 그냥
골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공만 막 열심히 찼던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저의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육아에 매달렸는데, 어느 날 고개를 딱 들어보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기업이든 한 개인이든 애초에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형계를 자극하고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었고요. 얼른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럼 이제 이재훈 부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등 우리 인피니티 3기 구름이도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항상 조승우 작가와 거의 단짝처럼 움직이는데, 제가 어디에 출연하고 이런 얼굴을 비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을 생각보다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강인성 구루님은 그 마음우체국 디스타터 하셨죠. 네, 말씀하신 것도 다 듣고요. 글도 거기에 댓글도 하트도 누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소규모의 지금 구루님들 계시니까 제가 용기 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세요? 네,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골든 서클은 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민혜 호스트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아마 생각하는 바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네 코스의 딱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초기에 1, 2주차 때부터 좋은 습관이 쌓인 리더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습관이 쌓이지 않은 리더님들도 계시고, 뒤에 가서 이렇게 불을 붙는 리더님도 꽤 계세요. 뭐가 됐던 간에 지금 3주차 과정이 굉장히 3, 4주 넘어가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혹시 여기 계신 구루님들 꿈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시면 한 번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박지영 구주님 웃어주셨네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걸 지금 리더님들은 그 과정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관련돼서 리더님들이 어떤 감정이고 앞으로 어떤 감정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구루님들 이제 처음 인사드렸지만 제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올 2월이네요. 올 2월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3학년의 아빠이자 17년 차 남편이라는 매우 힘든 직업을 열심히 완수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첫 직장을 사교육 기업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제가 18년 차 시니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기업에만 있었는데요. 그 첫 시작을 교원 그룹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빨간펜 구문학습, 뭐 예를 들어 교원 전집, 뭐가 됐던 간에 꼭 하나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교원 그룹에서 제가 전략기획, 마케팅 이런 업무들을 열심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차 정도 일하고 보니까 대기업에서의 어떤 갑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계속 다음,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 게 다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 더,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은 기업에 가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옮겼던 회사가 잉글리시 에그입니다. 네. 아마 연령대가 지금 중등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에그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곳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명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한 2년 후에 직원이 80명이 되고 매출이 2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제 청춘을 아마 그 열심히 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나이 40이 되기 전에 또다시 더 작은 기업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옮긴 곳이 스칸디에듀라는 곳입니다. 브레인나우라는 그 어린이 출판물을 발간하는 회사였는데요. 그 서점에 책을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잉글리시 에그처럼 센터 사업으로 이제 바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그의 경쟁사인 튼튼 영어에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19년 말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교육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튼튼 영어를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휴지기를 가졌어요. 휴지기를 가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다보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 또다시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20년도 한 중반쯤 되니까 교육 관련 기사에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에듀테크?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에듀테크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호드랩스입니다. 호드 잉글리시를 발간하는 게임 중심의 회사죠. 거기서 이제 입사를 해서 호드 잉글리시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 땅콩스쿨이라는 양방향 화상 독서 플랫폼을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음, 월급쟁이에게 있어서의 꿈은 월급쟁이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제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이 전국 단위로 학원 빌딩을 하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에 제가 스몰비 클래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덧 18년 차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을 거쳐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 지금까지의 소개였고요. 지금 우리 그 인피니티 3기 리더님들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코스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가장 먼저 꿈 명함을 작성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것을 리드림 영상을 보고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리스말 영상을 보고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한 만다라트 차트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꿈 명언과 실천 계획이 담긴 만다라트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청사진, 연설문의 개요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연설문의 본론 결론을 작성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부터겠죠. 이어서 연설문의 서론까지 완성해서 대망의 한글 연설문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영어 연설문까지 완성해서 나만의 미션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니지만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꿈이라는 게 꿈을 얘기하고 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고객님도 중간에 계셨고요. 시험 기간 때문에 제가 한 주 정도는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 주를 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료식 때 되돌아보면 1, 2기 고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공부 방법이나 공부 목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전체 리더님 중에 한 세 분의 리더님의 첫 번째 주차에 수행했던 꿈명함과 만다라트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소율 리더님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소율 리더님은 근정중학교 교사, 되게 근정중학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 미래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긍정적 사고를 지닐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중학교 교사로서 되고 싶은 목표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한 바로 옆에 실천 하위 목표, 그 목표에서 또 다른 하위 목표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앞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루님들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질문 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한 작은 단위의 꿈은 또 무엇인가요? 목표는 무엇인가요?로 질문드리면 되게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다라트 차트를 작성한 걸 보면 꽤 구체적이고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재윤 리더님은요, 인생의 다양한 의미, 인생을 긍정적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구체적인 설명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4세부터 7세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의미를 알려주게 한다. 이거 되게 멋진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다라트 차트를 보고도요, 아,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셨구나 느껴졌어요. 인생의 소중한 즐거움 찾기, 영어 공부, 꿈에 대해 알아보기, 건강한 몸과 정신, 리더십, 인성, 지식, 선한 영향력. 굉장히 만다라트 차트의 하위 목표 다리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이걸 작성하셨으면서 우리 재윤 리더님은 어땠을까요? 내 꿈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지,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하위 목표가 이게 필요한 것인지를 매우 매우 구체적이고 깊게 아마 성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효 리더님, 우리 중학교 우리 리더님들 보면 이제 얼굴에 부끄러움을 이제 노출하는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가려주셨는데 대한민국 소설 작가가 꿈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밝고 걱정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와 관련돼서 문법 공부, 뭐 계획 있는 글쓰기, 건강한 몸 등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만다라트 차트의 실행 계획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리더님들이 꿈 명함을 작성을 하면서 명함과 만다라트를 통해서 본인의 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리더님들의 꿈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보통 학교에서 꿈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직업을 적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작성하신 리더님들을 보면 직업만 적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즉, 나는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내지는 무엇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구루님들의 자녀인 리더님들과 같은 나이대의 리더님이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인성구루님은 아마 마음우체국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D랩 2기,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코스를 수료한 2기의 유찬 리더의 영상입니다. 실제 이 유찬 리더님이 D랩어스라는 저희 후속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초등학교 후배 리더님들에게 강연한 장면입니다. 그 강연한 장면 중에 일부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공감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을 생각해보면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평범한 한 명의 학생입니다. 언제나 해야 할 일보다는 노는 게 먼저고 게임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하는 게 귀찮고 싫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니까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노력을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저만의 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보고 싶었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2달 동안 도서관에 매일 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바로 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니까 점점 더 많은 계획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과 목표가 생기면서 학원에 입학할 때 52점밖에 안 되었던 시험 성적이 2달 후에 100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노력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게 어렵고 노력해도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꿈은 그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저 하고 싶은 목표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꿈을 찾고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노력하면 반드시 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나만의 목표가 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보세요. 음, 실제 이 유찬 리더님은 처음에 디냅을 신청하셨을 때 박미선 구루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디냅이 작년 10월 중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바로 이어서 2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희가 모집했던 반이 다 마감이 돼서 불이 나게 한 반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던 그 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루님께서 리더님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디냅이라는 걸 신청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상상이 가시죠? 첫 번째 리더 라이브 미팅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굉장히 뾰로통해서 우리 유찬 리더님이 듣는 둥 마는 둥 했었어요. 그러다가 1주차에 조승우 작가가, 그 당시엔 조승우 작가가 1주차 강연을 했었는데, 그 리드림 영상을 보여주면서 꿈이라는 거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차, 3주차까지도 플래너를 작성을 잘 하지 않다가 뒤에 가서 막판에 불이 붙어서 플래너를 작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시작했으니까 12월 말 정도에 이제 수료를 하고 12월부터 2월 달 넘어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스스로 도서관을 매일 가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제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달 내내 갔고, 심지어는 장염에 걸려서 하루에 화장실을 1시간에 2~3번 갔다 왔을 때도 도서관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꿈은 웹툰 작가였습니다. 그 이유가 웹툰 보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디네 코스 6주 끝나고 나서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 수학 점수가 52점에서 100점이 되는 과정에서 나 생각보다 수학 재밌네, 잘하네 라고 해서 수학자로 바뀌었고요. 또 3월 달에 돼서 초등학교 내내 한 번도 임원 선거에 나보지 못해서 되게 후회스러웠는데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임원 후보에 돼서 반장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반장이 되어서 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의 꿈은 또 물리학자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해내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까 웹툰에서 수학자에서 물리학자로 바뀌고, 그리고 반장이나 임원이 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엄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도전해서 반장이 되고, 그리고 디네버스 강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첫 번째 손을 들어줘서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박미성 구루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디넵 중간중간에 3, 4주차 과정에서 우리 리더님의 웹툰 작가라는 꿈이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게 진짜 진심으로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리더의 1호 팬이 되어서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개월 전 유찬 리더님의 영상을 보고 어떤 이렇게 멘트가 집중해서 떠오르세요?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수립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렬한 열망이 생기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실은 이 얘기는 저희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 영상을 한번 봐주십사라고
드렸던 게 그 영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마 우리 김민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든 서클을 풀었던 사이먼 사이넥은 인간의 있던 리더십에 관련된 분야를 굉장히 뇌과학 측면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분은 특이하게 생물학 전공자입니다. 지금 HRD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심리학이나 경영학 출신이 아니에요. 생물학 출신이시고요. 지금 관련돼서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기업을, 컨설팅 펌을 설립을 했고, 4권의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리더십과 인사, HRD와 관련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제안 드렸던 테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그러셨던 군인도 계셨을 건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더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영상에서 흔히 다루는 교보제가 있어요. 다루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인물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라이트 형제. 이 세 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정말 무수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 덕분에 걸어다니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루터킹 목사님 덕분에 인종이라는 건 흑과 백을 차별을 대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라이트 형제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해외도 당일치기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변화라는 건 결국 결과이지, 이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신 공통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사이먼 사이넥은 이 공통적인 방식을 다음과 같은 골든 서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얀 전지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리죠. Why, How, What.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한 15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 특히 사이먼 사이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개인이나 세상의 모든 조직은 모두 다 골든 서클을 기반으로 해서 안에서 밖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Y는 뭐였죠? Y는 목적, 신념, 존재, 이유를 의미합니다. How는요? 그 목적과 신념과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What은요? 그 Y를 달성하기 위한 How를 실행했을 때 결국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본질은 Y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나의 What, 결과물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Why, 목적과 신념과 존재 이유에 공감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선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전체 18분짜리 영상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영상을 한 2분 30초 정도로 제가 편집을 해왔습니다. 물론 더 재미있게 보시라고 제가 다른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번 영상 같이 보시면서 사이먼 사이넥이 강조하는 Y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y is it that Martin Luther King led the civil rights movement? He wasn't the only man who suffered in a pre-civil rights America, and he certainly wasn't the only great orator of the day. Why him? And why is it that the Wright brothers were able to figure out controlled powered man flight when there were certainly other teams who were better qualified, better funded, and they didn't achieve powered man flight, and the Wright brothers beat them to it? All the great and inspiring leaders and organizations in the world, whether it's Apple or Martin Luther King or the Wright brothers, they all think, act, and communicate the exact same way, and it's the complete opposite to everyone else. All I did was codify it. I call it the golden circle. But very, very few people or organizations
know why they do what they do. And by why, I don't mean to make a profit. That's a result. It's always a result. By why, I mean what's your purpose? What's your cause? What's your belief? Well, as a result, the way we think, the way we act, the way we communicate is from the outside in. It's obvious. We go from the clearest thing to the fuzziest thing. But the inspired leaders and the inspired organizations all think, act, and communicate from the inside out. If Apple were like everyone else, a marketing message from them might sound like this: we make great computers. They're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ant to buy one? Here's how Apple actually communicates. Everything we do, we believe in challenging the status quo. We believe in thinking differently. The way we challenge the status quo is by making our products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e just happen to make great computers. Want to buy one? People don't buy what you do, they buy why you do it. 네, 마지막 물론 번역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결국 결과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Y를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걸 제가 골드서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작성한 꿈명함과 만다라트를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Y. 이 꿈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리더님들이 꿈명함을 통해서 목적을 설명했죠. 아까 영어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 다음 how.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어디에 작성을 했나요? 바로 만다라트 차트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뤄내기 위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고요. 인성에 대해서, 바른 인성에 대해서도 더 연구할 거고요. 공감에 대해서도 연구할 거고요. 이런 등등의 작은 단위의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what은 결국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직업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거꾸로 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면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 직업이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초등 의대 입시 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이 Y가 중요하고 이 Y가 강렬해야 우리 리더님들의 꿈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꿈에 따라서 목표 단위도 매우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넵을 수료한 리더님과 구루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신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넵을 6주 수료하고 나서 8주 수료하고 나서 이 얘기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저는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리더님이 이끌어갈 이시험진 후가 대단히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구루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무엇이 되고 싶으냐가 아니라 왜 되고 싶은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지를 꾸준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리더님들의 Y를 이끌어주세요. 평소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무엇에 안타까워 있는지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강연 중에 어느 구루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평소에 이 관심과 흥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 주나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구루님 지금 하고 계신데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여기 계신 구루님도 지금 하고 계세요. 뭘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지금 무엇으로 리더님들의 Y를 계속 이끌어내 주시는지. 지금 매일 하고 계세요. 교환 일기를 통해서 매일 하고 계세요. 자, 리더님들이 하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성취 경험을 저희가 적어달라고 했지만,
그 하루 중에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 인상적이었던 기분을 적거든요. 본인의 감정 상태와 관심 상태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다 보면 고려님들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교환 일기를 자세히 펼쳐보세요. 리더님들 유형에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보면 인정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분리가 되잖아요. 어느 리더님은요, 오늘 학교에서 뭘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줘서 기뻤습니다. 오늘 친구가 이러기를 힘들어했는데 내가 도와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라고 적는 리더님이 있고요. 오늘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서 풀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뭔가 실행에 대한, 실현에 대한 거를 기뻐서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리더님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리더님이고요. 후자의 리더님은 내가 해내었다는 성취감에 기뻐하는 리더님이에요. 아마 교환일기를 보시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 패턴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과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리더님한테는요, 그 인정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아 실현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는 리더님들에게는요, 그 리더님이 어떤 거를 실행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지를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막상 이제 교환일기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고객님들이 처음에는 인정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리더님도 계세요. 왜? 나는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도록 하는 거에 동기부여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교환일기도 정확하게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리더님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환일기를 통해서 매일 들여다봐 주시고요. 꿈과 신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님의 1호 팬이 되어서 지지해 주시는 것. 이게 구루님들께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리더님 얘기를 했어요. 그 스몰빅 클래스에서는 조승우 작가와 제가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승우 작가는 뭐 하든 리더 편이에요. 저는 뭐 하든 구루님들 편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조승우 작가는 리더들이랑 나이가 가깝고요. 저는 구루님들과 지금 동년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루님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서 구루님들의 어릴 적 시절과 지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루님들 꿈 많던 10대 어떠셨나요? 10대 때 우리 꿈 많지 않았나요? 뭐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저도 떠올려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잠시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 유년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받았던 숙제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에 가훈을 써오라는 숙제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저랑 지금 다 동년배이십니다. 근데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멋지게 이렇게 그 A4 용지에 적어주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죠. 자, 80년대 가훈답죠? 네. 뭐, 새마을운동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훈을 그런데 지금 40이 넘어서도 기억하는 거 보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께 그 실망 끼쳐 드리는 장남이 되기 싫어서 이걸 정말 기억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디넵을 처음 런칭하기 전에 조승우 작가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스타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70, 80년대에 태어난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제가 웹툰으로 한번 각색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저희 얘기 나눠볼게요. 태어나서 꿈 많던 시절도 잠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적이라는 압박에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9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과학고도 입학하게 되었지요. 과학고 진학 후 성적을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점수에 맞추어 소위 명문대 입학의 기쁨도 잠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바쁜 2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취업도 눈치 작전, 일단 대기업에 붙어보자는 요랑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 시험 준비해서 대기업에 붙게 되고, 대기업에 붙고 나서도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의 결실을 맺어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게 되고, 2년마다 지긋지긋한 전세살이를 청산해서 영끌하여 대출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노래해서 동기보다도 빠른 승진을 했으나 늘어나는 대출 변동금리와 관리자가 빠른 관리자가 됨으로써 오는 압박감, 성과 압박에 어느 날 야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까 김민혜 선생님께서 시작 전에 아까 30대 후반에서 40대 넘어갔을 때 현타가 왔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은 조금은 각색했지만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모범생으로 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조승호 작가와 같이 초등학교 전교회장도 해보고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는 아니지만 소위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전공을 제가 3개나 했어요. 교육학, 국어교육학, 경영학 전공을 3개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 욕심이 더 나서 대학원도 가서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교육학과 마케팅을 살려서 사교육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 교육회사의 제일 큰 기업인 대기업인 교원에 입사했던 것 같습니다. 교원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첫 직장생활 때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이 40 전에 40 되면 꼭 임원이라는 걸 달아보자. 지금을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웠던 목표인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39에 임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재작년에 그 영끌에서 집도 장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이 한참 어떤 시기였나요? 부동산이 엄청 많이 뛰었고, 그리고 금리 또한 지금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는데 지금 막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 5월에 제가 그 조승우 작가와 맥주를 한잔하게 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술에 좀 취하니까 넋두리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할 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조 작가님, 제 딸 지우와 제 아들 정우만큼은 저처럼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디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골든서클이 제 10년 전에 영상을 봤을 때 인생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쳤다는 느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영상이나 책을 보면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딱 열고 호기롭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렸어요. Why, how, what. 자, 나의 골든서클이 이제 완성해보자. Y부터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 Y를 잡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제 존재의 이유가 뭔지, 제가 잘하는 게 뭐고 가슴 뛰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주 정도 더 지났는데 딱 한 문장의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나는 인간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제 Y를 적게 됩니다.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일종의 종교인처럼 이렇게 성직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스스로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괜히 젠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당신은 직장 생활해? 그러면 어디 뭐 성직자를 해야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또 꼬장꼬장하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거 맞아? 한 2주 동안 스스로를 또 괴롭히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너희 Y 그거 맞아? 다른 거 없어? 그게 최선이야? 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이거 내 Y 맞는 거 같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Y를 했으니까 How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How, 실행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문제 해결, 뭐 과정을 공부하고 컨설팅, 코칭, 소비자 심리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걸 뽑아내는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Y는 2달이 걸리고 How는 일주일 만에 만들고 또 What을 일주일 만에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행동의 결과물로 CTD 센터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어떤 특수한 학술 용어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만들어냈던 단어인데요. 밑에 보시면 Career and Talent Discovery Program. 결국 뭔가 사람의 경력과 재능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라고 35대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D넷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앞서 제가 Y를 작성하고 이 What까지 2달이 걸렸는데요. 제 참고로 MBTI가 ISTJ거든요. 아마 ISTJ 분들은 아실 텐데 분석하고 쪼개고 따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념을 검증하고 제 행동을 검증하고 결과물을 검증하고 남들과 나는 뭐가 다른지 검증한 끝에 석 달 후에 맨 위에 노란색 문장으로 저의 동기 요소가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 이게 나의 골드서클의 Y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 작년 5월에 조승우 작가와 맥주를 한잔하고 나서 우연히 제가 그 컴퓨터 화면을 정리하다가 이걸 다시 꺼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이걸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왜 도지사, 뭐 서울시장 뽑는 선거 있잖아요. 그 선거 날에 조승훈 작가가, 제가 참고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조승훈 작가가 서울대 입구에 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집 앞에 찾아와서, 일종의 지금 D넷과 같은 컨셉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나쯤은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문 경영인의 자리를 박차고 작년 7월에 스몰 클래스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류를 하고 나서 바로 D넷 코스를 기획하는 거에 들어가지 않고요. 2030 연대를 이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골든서클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7, 8월 2달 내내 진짜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만든 결과물이요. Why? 아이 스스로 꿈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행복의 삶을 위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How?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하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지속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스몰 클래스의 1.0, 오리지널 클래스와 2.0, D넷 코스와 3.0, 여기는 덕질 커뮤니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D넷 머스입니다. 후속 커뮤니티. 여기서 이뤄내고 싶습니다. 라고 골든서클을 만들게 됩니다. 7, 8월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D넷이 10월 13일에 런칭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9월 1일부터인가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만에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하고 있는 영상, 교재 이런 것들을 40일 만에 다 만들었어요. 촬영도 다 하고. 골든서클이 명확하니까요. 만들어내는 거 고민할 여지 없이 그냥 쫙쫙 나가더라고요. 이때 그 우리 리더님들을 위한 골든서클을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꿈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우군이 있어야 될 텐데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7080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관 또한 골든서클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행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즉, 내 아이만큼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이의 삶이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걸 부모 학교를 통해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골든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디네코스의 구루님들 미팅이 되었습니다. 실제 디네코스를 기획을 했을 때 사전에 리더님과 동일한 목표로 부모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증을 받는다고? 그거 정말 당신 자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무모했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성구루님이 하셨던 마음 우체국에서도 느꼈지만 실제 리더님들의 긍정적인 변화의 1번은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부모의 인정과 지지 없이는 시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과 구루님들을 위한 골든서클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파일럿 이 서비스를 저희 딸에게 먼저 해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해보고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야 저도 자신 있게 시장에 내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작년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지우가 실제 한글 연설문,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곧 이제 연설문 녹음하실 텐데요. 한글 연설문을 했을 때 그 장면인데요. 꿈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이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맥락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잠시 저희 지우 리더의 꿈 연설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이지우입니다. 오늘은 저의 꿈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행 중에 승객들의 편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이 멋져 보였고 승무원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정석 배우가 환자에게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과 마음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살린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저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더 받기 위해 의사의 꿈을 접지 않을 것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가치로운 의사가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의사 이지우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연설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분명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단지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앞으로도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죠.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좋았던 것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해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누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 이 의사의 이 직업이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기쁘더라고요. 실제 저희 지우 리더가 처음에 이 리드림 영상을 보고
원래 작성했던 첫 번째 연설문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앞단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온전히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하고 그 사람이 되게 멋지게 하는 걸 보고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우 리더한테 제 골든서클을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아빠가 말이야 10년 전에 이러이러한 뭐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어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한 하루 정도 고민을 하더니 아빠 나 바꿨어 하면서 이걸 작성을 하더라고요. 멋져 보이는 의사로 작성을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진짜 거의 본인 생각할 때 끝판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의사라는 걸 표현을 한 걸 보고 아 이거 디넷 세상에 런칭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골든서클의 가치에 동의하신다면 구루님들도 구루님만의 골든서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세요? 아마 뒤에 장표를 제가 봤는데 김민혜 선생님도 아마 오늘 골든서클 아마 공유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리더님께 또 다른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 해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 저희 그 디넷 코스 이거 끝나고 나면 포트폴리오를 리더님들께 만들어 드리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사이트 접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 섹션에 롤모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희 딸 지우가 저를 적어 주었더라고요. 근데 적어줬던 이유가 처음에 이 친구 되게 아빠 회사니까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아빠 누구를 도와주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누구를 도와주는 직업을 꼭 실현해보고 싶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나의 롤모델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는 건 정말 세상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구루님의 가슴 뛰는 삶 Y가 리더님들의 성장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훈 부대표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루님들 어떠셨어요, 오늘? 한 분씩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루님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주 차에 구루 미션을 올려드렸었는데 꿈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시라고 그게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아까 부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생각을 해봤더라도 선뜻 쓰기가 좀 부끄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부대표님은 특강을 3번째로 듣고 있잖아요. 제가 골든서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조금 틀을 좀 잡아 본 것 같아요. 제가 특강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화면 공유를 또 하고 진행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쯤이 제 인생의 암흑기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책을 만났었던 책인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마흔이 되면서 맞닥뜨리는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전환기 이후에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제가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니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냥 그게 당연하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구루님들은 어릴 때 삶의 목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한 20대 중반쯤에 잠시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저 웃었죠. 대답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도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들었는데도 여태까지 저는 생각을 안 했었다는 것.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친구들이 좋아해 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직업으로 만약에 택한다면 성공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 결국 돈 잘 버는 일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학교에 진로 상담을 다녀오시는 날은 제가 숨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 부모님께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그 이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너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 세뇌 아닌 세뇌를 듣고 쭉 자라왔고 그냥 그 아주 당연한 듯 간호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일하면서 사명감도 컸고 보람도 느꼈죠.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질문을 던지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둘째 임신과 함께 저한테는 사직 그리고 3교대로 다시 돌아가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거든요. 저는 사직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삶을 선택하고 나서는 나 자신은 항상 우선순위 밖에다 뒀던 것 같아요. 그냥 잠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잊고 지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애들이 다 크면 나한테는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부대표님 강연을 듣고 나서 약간 더 넓은 시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계속 허무함을 느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한테는 그 Y라는 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나름 고민했던 시간들은 Y보다는 One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대표님이 아까 그 구루의 골든 서클을 만들어서 리더들과 공유하기를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찾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모두 바라시죠. 그만큼 부모가 먼저 나 자신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그 어떤 교육보다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리더의 Y를 이끌어내기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골든 서클은 부끄럽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기간과 분량 같은 걸 정하는 작업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Y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을 때더라고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헤매거나 시간을 쓰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런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육아라는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거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복해진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시 행복한 성인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원대한 Y를 한번 세워봤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저의 How는 부모 코칭 지도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요. 뭐 어학이나 예술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사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베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나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이 모든 베품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뤄내고 싶은 결과물은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부모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노년에는 좋은 발음으로 멋있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봉사자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영어라는 게 좋은 소통의 도구이지 절대 학습의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구루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공유를 이제 끄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소감이나 부대표님께 질문 같은 걸 하셔도 좋고요. 또는 구루님의 골든서클에 대해서 나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걸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구루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구루님 손 들어주신 건가요? 아, 네네, 박지원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사실 제가 손을 든 건 아닌데, 손을 들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올려주신 골든서클 영상이, 되게 이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사실 강렬하진 않았지만 엄청 새롭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상 자체가. 그래서 오늘 강연 사실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와 또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 남편 이름이 이재훈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집 재훈이랑 좀 비교가 돼서 사실 네, 우리 집 재은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여간 되게 이재훈 부대표님 정말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또 부인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저는 이제 아까 김민혜 리더님의 골든서클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그런 생각 들었고 정말도 되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골든 서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꿈을 그냥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특수학교 교사예요. 22년 차.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릴 때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는 교사가 돼야 돼, 교사가 돼야 돼. 그 얘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고, 주변에 교사도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그냥 네, 다른 걸 생각하기 좀 음소, 예. 힘들었고, 네네, 죄송합니다. 약간 교사가 될 만큼 공부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했거나 좀 더 잘했으면 더 다른 걸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정도 공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늘 좀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공부도 적당히 해서, 그냥 대학을 갔고, 대학도 적당히 지방 국립대 갔고, 그리고 임용 칠 때도 적당히 공부했는데 또 됐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참 길구나.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훈 부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내 아이들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40대 이렇게 맞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제가 이거를 갖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진로교사로 또 전환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진로교사로 전환을 해서 지금 진로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저를 위한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사교육 시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예성 리더님과의 충분한 어떤 대화 없이 제가 그냥 신청을 해버려서 사실 지난 2주간 사실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밴드에도 썼는데 오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세요. 길게 썼으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이재훈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디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이렇게 아이에게 너무 내가 강요한다, 뭔가 이렇게 애가 힘들어하는데 계속 푸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지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저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사람 의지를 깎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엄청 그 서로 감정적인 어떤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이 전체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디넵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고 찾아야 내가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구나. 결국 나도 맨날 매번 이제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 늘어져 있으면서 애한테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나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늘 약간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제가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애도 좀 잘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뭐 다른 애들은 보니까 야, 너무 잘했는데 하면서 막 비교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 왜 이렇게 잘해? 하면서 좀 잘하는 애들만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는 과정인 거지, 항상 결과에 집중했던 내 삶을 좀 더 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아무튼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시작 직전에 이렇게 길게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들어왔거든요.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대표님은 그렇게 피드백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많은 남편들이 비슷한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힘든데 뭐하러 해? 왜 애를 괴롭히고 있어? 냅둬. 힘들면 하지 마. 저희 남편도 자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막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도 약간 협조를 많이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구루님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 시기인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금 권소영 구루님, 네, 깜짝 놀라셨죠?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잠시 간단히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내 꿈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은 모르겠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아주 행복하고 내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어 봐야겠다. 그런 큰 생각을 크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 수업할 때 너무 궁금해서 같이 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만다라트를 할 때 같이 해봐야지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이는 이제 아이한테는 쉽게 생각해봐 해놓고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내가 할머니가 되면 이런 할머니가 되어야지 하고 하나를 이렇게 정하니까, 그럼 그거를 목표로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만다라토로 적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성취란에 아이가 적을 때 저희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그런 성취가 욕구가 강한 아이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뭘 했는데 뭘 했다. 요거는 아쉬웠다. 요런 종류의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하는 아이고,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렇게 자기가 한 성취만 적었을 때 잘못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 저런 걸로만 꽂혀가지고 저런 것만 적을까? 다른 아이들이 보면 학교 생활은 어땠고 구구절절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는데 좀 저렇게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몇 번씩은 보여줬거든요. 이렇게도 좀 적어봐. 근데 아이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아닌가? 좀 다른 방향도 보여줘야 되나? 아직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뭐라고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저런 아이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번 수업이 너무 저한테는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인드맵 책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적지는 못했는데 제가 많이 읽지를 못해서 완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했던 거에, 맞아.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아이한테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되겠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어떻게 하는지 적어가지고 그거 따라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번 디넵이 너무 좋고 부모 수업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늪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구루님들도 같이 성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목표를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제 세워보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목표가 생기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워놓으신 그 목표에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혜영 구루님.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꿈에 대해서 오늘 적어보라고 저번 주에 미션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내 꿈이 뭔지. 결혼하고 그냥 애 키우고 이러면서 어영부영 십몇 년 지나갔구나. 그냥 그 생각이 지나면서 나 정말 뭐 하고 싶었지?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내가 꿈이 없는데 아이한테 꿈을 꾸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가 푸시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었거든요. 그 이제 과제물을 받으면서. 그래서 좀 반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조금 생각은 계속 이렇게 머리에 맴돌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 디넵을 들으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이거를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가 이제 유튜브 이런 교육방송도 많이 보고 접하면서 이게 정말 이 디넵이 우리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한 거 얘기를 해보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아이 교육 세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는 대학교 나와서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해서 아이 놓고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우리 아이 세대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지금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성공한 삶을 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편하고 항상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디넵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쾅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골든 서클에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 아이한테 꿈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듣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그 Y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거다 이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 아까 그 목적이나 신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이제 찾아주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뭐 교환일기나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떤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 교환일기 피드백을 주는 거, 다 이런 게 이 아이한테 이제 이런 걸 찾아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와 닿아서 이게 이 아이한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아직 제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최종적으로 그 어떤 왓을 만들어내기 전에 저도 이 아이한테 Y를 심어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환일기를 해주고 제가 피드백을 주고 어떤 긍정적인 이런 제가 그런 피드백이나 대화를 함으로써 이 아이한테 이걸 심어줄 수 있는 건지, 어떤 결과물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제가 이 아이한테 이 Y라는 걸 심어줄 수 있을지 좀, 네, 그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 골드서클을 그때 35때 이걸 봤을 때 왜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냐면, 직장 생활에서 일할 때 이걸 적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서 더 많은 큰 매출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상품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신상품 만들래요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마케터는요. 저희 광고를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세일즈 출신들은요. 세일즈맨들을 더 많이 뽑아서 세일즈의 인원을 늘려볼래요 라고 얘기해요. 같은 목표에 따라서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지우인 경우에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떤 거를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이끌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동일한 어떤 문제나 현상이 있었을 때 이걸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거기서 먼저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답변이 되었을까요? 이게 실제 제가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이걸 보면 부서 배치할 때 이걸 보고 배치를 하거든요. 딱 보고 너에게 뭐 매출을 이번 달에 1억이라는 매출을 도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줄게. 당신 뭐 할래? 라고 얘기하면 상품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와 마케팅에 관심 있는 친구와 세일즈에 관심 있는 친구와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래? 그럼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점점점 발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역시 우리 자녀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럼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왜 가고 싶은지를 물어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이 살아가다 보면 경우에 그 수가 생기거든요. 그때 질문하고 알아차리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앞서 꿈을 여러 번 바꿨다는 리더님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까 어느 구루님이셨죠? 아, 우리 소영 구루님이 리드림 영상 같이 보셨다고 하셨죠. 그때 리드림 영상에서 보면 이 사이먼 사이넥에 강연했던 그 라이트 형제하고 사무엘 피어폰 랭리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알고 싶어서를 목적을 뒀고 사무엘 피어폰 랭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거를 목적을 주다 보니까 이 유명해지고 싶은 본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싶은 그 목표가 상실이 되었을 때 이걸 그만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걸 리더님이 단순히 숙제를 이 리드램에 대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 피어폰 랭리와 그 라이트 형제의 입장이 되어서 자꾸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그 저희 지우 리더가 의사가 되고 싶었을 때 어떤 질문을 꺼냈냐면 왜 승무원이 멋졌어? 왜 승무원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리 지우는 누구를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 누구를 도와준다는 일이 승무원만 있을까? 결국 지우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에 가슴 뛰고 되게 존재 이유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고민해 볼래? 라고 열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직업을 찾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누구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직업,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김민혜 선생님이 하셨던 간호사도 그 직업이잖아요. 그걸 본인이 찾아낸 거예요. 디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큰 인사이트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구루님들 그 단어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교육이 뭔가 몰랐던 내용들을,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더 이상 저는 소구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스무 리더님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뭐에 가슴이 뛰는지를 찾아내고 깨달은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잘 믿고 따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환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간중간에 어떤 점에 관심이 있는지, 안타까워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수집하시고, 그리고 우리 디네 코스에서 나왔던 리드림 영상과 리스말 영상, 그다음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영상이 3부 땐가 나오거든요. 그 영상들을 한번 우리 권소영 구루님처럼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화조차도 그거 한번 같이 볼래? 앉아봐봐. 이러면은 강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엄마도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엄마도 Y를 찾아보려고 해. 꿈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해. 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학교 리더님이시니까 사이먼 사이닝 영상 보여주셔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지우 리더는 오늘 추천해드린 영상 같이 봤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뭐 이번 주에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사이먼 사이닝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리드림 영상을 1강부터 3강까지 다시 복습해서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과제를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마치 그 신입사원이 상품 개발, 뭐 예를 들어 마케터, 세일즈맨들의 이런 핵심적인 성향을 파악하듯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노 대표님.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한 분 정도만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나는 오늘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구루님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시고 미소만, 네, 강인성 구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을 했습니다. 발표를 할 것인가, 그냥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제 입 밖으로 하면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다른 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 말씀하신 구루님이나 부대표님이나 그 호스트님하고 저는 좀 달라요.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했고 중학교 때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하고는 거의 담 쌓고 맨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 코스들을 밟으셨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도, 부모님들이 원했던 코스대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되는 학교에 갔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전문대에 간신히 들어갔고 점수 맞춰서 저랑 정말 너무 관계가 없었던 컴퓨터 쪽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갔고, 결국에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성적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쪽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편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하고 결혼한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꿈이 없이 살았었죠. 꿈이 없이 살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재용 대표님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통의 엄마들이, 장애 아이들 엄마들은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뒤에 죽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송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아이는 그렇고 둘째 이제 저희 지유 리더를 이제 그 아이의 아픔을 안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누나한테만 제가 집중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저희 지우 리더한테는 그렇게 보일까 봐. 그게 저는 너무 걱정됐어요. 나는 너와 너를 둘 다 똑같이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너의 감정이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하고 막 놀이치료라든지 심리상담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지우 리더하고 어렸을 때.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소심하고 이러니까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또 너무 저랑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심리상담 같은 거를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 아이와의 그 멀어짐이 싫어서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388로 연락하면은 이렇게 각 지구에 연락이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거기에 소속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진로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자존감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은 그거를 또 아이들에게 집단 상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정말 시작은 미미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꿈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든서클 이거는 제가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못 봤거든요, 영상을. 근데 이제 저의 시작은 어쨌든 아들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그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잘 해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긴 됐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의 모임들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지금 되게 그분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작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교수님이 돼서 강단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장애 아이들에 대해 그 장애 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저에게 또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일반 그 상담가들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그 어쨌든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은 굉장히 미미해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로는 그냥 최소한 내 아이와의 의견이,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부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거기에서도 어느 집단에서든지 그런 그러니까 우리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라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를 조금 더 다른 어른하고 다르게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노력을 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우리 뭐지 성공 마인드셋 그 책을 샀어도 마인드셋 책을 샀어도 지금 제가 2장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같이 우리 읽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 책을 또 1장에서 계속 머물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밖에다가 이렇게 내뱉어야지 그래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것 자체로도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너무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강인성 구루님이랑 마음우체국 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었는데 그때도 오늘 지금 인싸 발표됐잖아요. 그때도 정말 그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시고 정말 활동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 역시나 이 지금 밴드에서도 너무 활동을 잘 해주고 계시고 다른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상황들을 되게 잘 살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휘하셔가지고 지금 목표하신 걸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구루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희석 구루님 말씀드리고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승우 리더님께 롤모델과 아니면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깜빡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디네 코스 처음에 만났을 때 왜 BTS를 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가 코스는 해리포터를 신고 공학 코스는 저희가 그 테슬라 코스나 이런 것들을 신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강력한 롤모델, 닮고 싶은 사람을 우리 리더님들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닮고 싶은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가능하시다면 자연스럽게 롤모델과 닮고 싶은 선배나 주변의 사람 아니면 위인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멋진 강연을 해주신 이재훈 부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감 나눠주신 구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우리 4주차 그룹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걱정 혹시 되시나요? 4주차는 어떤 또 어려운 미션일까? 구름님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1주차하고 2주차 미션이었던 교환일기랑 플래너는 계속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의 미션들은 너무 버겁다 하시면 최대한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잠시 패스했다가 좀 늦게라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 구루 미션은요. 아이의 글쓰기 멘토가 되어주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리더가 작성한 연설문에 답글 피드백을 해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4주차 구루 미션에 도움되는 조작가님의 영상이랑 그 구루 미션 안내가 내일 오전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미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4주차 부모 라이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예고를 해드려야 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예고를 또 해드릴게요. 혹시 요즘 리더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구루님들 많이 없으신가요? 저는, 네. 조금씩, 첫째 리더하고는 성향이 그나마 많이 부딪히지 않는데, 둘째하고는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림책 순서인데요. 오늘의 그림책은 길이라는 그림책이에요. 표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은 책이라서 그림 잘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구근, 글, 그림. 길을 걷는다. 쭉 뻗은 길을 걸을 때는 상쾌하고 가볍게. 험난한 길을 걸을 때는 조금만 더 힘을 내보는 거야. 구불구불 답답한 길을 걷다가도 뻥 뚫린 길이 나오기도 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걸을 때면 도착하긴 하는 건지 의심도 들겠지만 그럴 땐 잠시 쉬어가며 숨을 고르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울창한 숲속을 홀로 거닐 때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지기도 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외로운 길을 걷다가도 뜻밖의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 갈림길에 들어서면 다시 헤어지기도 하겠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구루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구불구불 답답한 길? 끝없이 반복되는 길? 험난한 길? 때론 더 이상 걷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숨 고르고 다시 힘을 내서 출발해 보세요. 어느새 옆에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디넵 커뮤니티에서 함께 걷는 동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외롭지 않게 든든하게 힘들면 같이 쉬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렇게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루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더욱 힘을 실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 켜주시고요. 오른손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구루! 구루!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다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